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호화제입니다. 오늘은 열라면을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자, 먼저 물을 붓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잘라버렸네. 자, 오늘은 구독자분이신지 조회를 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보내주신 세 번째 사연입니다. 좀 글씨를 읽어야 돼서 안경을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화제님에게 질문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면 게임 개발자, 웹 개발자, 빅데이터 분석가, 정보 보안 전문가가 뜬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직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자동차 정비 관련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정비 관련 직업은 모두 없어지나요? 제 생각에는 현재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앞서서 얘기하시는 건 아닌지 썰 한번 풀어주세요. 정수리 부분에 머리도 빠져서 대머리가 되어 가시는 나이에 유튜브 하시는지 고생이 많아요. 흐흐흐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분은 자동차 정비 관련 고등학교를 다니신다 그랬는데요. 제가 저번 4차 산업혁명 혁명은 이것 떠오르는 직업 그 편에서 얘기하신 걸 본 것 같은데 저도 그걸 하고 나서 가장 조금 아쉬웠던 게 그러면 기존의 직업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분 그 사연을 보고 나서 그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기존의 직업들도 없어지는 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단 제가 그때 못했던 얘기는 이 페이가 게임 개발자라든지 웹 개발자, 빅데이터 분석가, 정보 보안 전문가들이 페이가 시간당 페이가 높고 기존의 6,000노동을 제공하는 직업들은 시간당 페이가 낮다는 거죠. 또 없어지는 직업도 있을 것이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즉 1시간당 받는 시간당 수익이 그런 분들은 높다는 거죠. 그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의사라든지 변호사 이런 분들이 시간당 받는 수당이 만약 10만 원이라 그러면 육체 노동, 단순 노동을 제공하시는 분들 1시간에 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많으니까 돈벌이가 좋겠죠. 많이 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배관이라든지 집이 좀 하수구가 막히고 그러면 하수구 또 뚫는 분들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시간당 페이가 이런 게임 전문가라든지 웹 개발자라든지 정보 보안가들이 받는 돈에 비하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 돈을 많이 받는 분류가 이제 그런 분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의사, 변호사 이런 식으로 또 받겠고 그 밑으로 이제 또 다른 육체 노동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즉 자동차 관련 정비학과를 다니신다 그랬는데 자동차 정비 관련 직업이 다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 지금은 없어진 직업이 꽤 있습니다. 잘 현실감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예전에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일제시대 말기에 인력거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보면 초중고에 보면 전화 교환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 안내양이라는 게 있었죠.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나서 그 기차 검표원이라는 검수원이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기차에 거의 안 하시는데 옛날에는 개찰할 때도 있었고 또 기차를 타고 가면서 중간중간 또 검표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 시간이 천천히 이렇게 흘러가니까 잘 모르시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니 고등학생이라 그랬으니까 저하고도 근 한 30년 이상 아니 35년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그래서 그런 건데
직업의 변화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자꾸 4차 산업혁명을 중요시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시대적 흐름을 알아야 제대로 자기의 어떤 미래 유망한 자기 직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두고 이렇게 관심 있게 보라는 취지죠. 지금도 자세히 보면 우리 생활 주변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고 이분께서는 얘기하셨는데,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 시스템,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다 주문하더라고요. 이것도 앞으로 뭐 동사무소 같은 데도 이렇게 도입하면 앞에 뭐 주민등록 등초본 뗀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 이렇게 배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치를 다 하고 나면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시면 50대 이상의 분들이 인터넷 홈쇼핑을 이용을 많이 한다 그러죠. 귀찮아서도 이용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생사의 문제에 다가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키오스크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일부 불편하더라도 조금 계도 기간을 거치면 아마 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인터넷이라든지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커피숍 같은데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면 키오스크 시스템을 거의 다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융합이 될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지금 앞에서 뭐 별로 변화가 없다고 또 얘기하신 거 내가 다시 한번 더 언급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번역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별로 많이 필요 없을 겁니다. 뭐 문장 번역가도 그렇고 뭐 말 번역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지금 뭐 인터넷 파파고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면 거의 문장을 거의 다 번역해 주잖아요. 그게 인공지능 시스템인데요.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융합이 돼서 발전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자동차 관련 전문 직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자동차의 접목이 되면 이제 바로 그게 자율주행차가 될 텐데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앞으로 상상외로 많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차량의 형태는 대체적으로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스템은 아마 자율주행차 쪽으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렇게 그 개발의 방향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유심히 봐야 되는 각 업무마다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접목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지금 업무의 거의 뭐 한 70% 이상, 80% 이상 다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발전할 겁니다. 대단히 인공지능이 우리 실생활에 미칠 영향이 대단히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분이 얘기하신 대로 자동차 정비 관련 직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자율주행차 엔지니어가 아마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말하면 자동차 정비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되면 차량에 GPS하고 내비게이션, 뭐 그리고 DMB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지만 많이 이제 더 발전된 DMB가 장착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뭐 앞으로 CPU라든지 반도체가 많이 내장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전문 엔지니어가 이제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자동차가 만약에 내비게이션이나 뭐 GPS 같은 게 고장이 나면, 그 다음에 뭐 인식, 뭐 사람을 인식하는 카메라 같은 게 장착되어 있는데 그게 고장나면 이렇게 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직업은 지금과 같은 거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연기관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이 일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그 대신에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앞으로 거기에 뭐 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차의 모양이 뭐 동그란 모양도 있을 수 있고 네모난데 뭐 비행기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삼각형 모양도 이제 뭐 디자인이 되겠죠. 이게 제가 엉뚱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연기관이 들어있는 엔진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엔진 부분이 뭐 없어지는 부분만큼 디자인 자체가 이제 뭐 사람의 창의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꼭 이 사각의 자동차가 아니다. 뭐 동그란 것도 가능하다. 디자이너의 그 뭐 어떤 창작물에 따라서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차들이 뭐 좀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뭐 자율주행차 엔지니어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또 자율주행차도 뭐 바퀴가 있어야 되니까 타이어 같은 것도 교체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정비가 아닌 자율주행차를 정비하는 엔지니어, 자율주행차 엔지니어가 아마 등장하게 되는데 이분들도 상당히 고소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GPS가 달린 뭐, 자율주행차의 뭐 고장 부분을 손을 봐주고 또 뭐 그런 AI가 뭐 이렇게 장착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운만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수리 또 해줘야 돼,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뭐 전망은 뭐 괜찮다고 보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를 벌써 이런 데 다닌다는 거는 뭐 남들보다도 빨리 기술 계통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래도 지금 내연기관이 많이 이렇게 다니는 자동차지만 앞으로 그렇게 바뀔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런 그 자율주행, 인공지능 그런 거에 대한 이 시대적 흐름을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한 시간을 같이 일해도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 4차 산업에 나오는 직업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에 있는 직업들, 뭐, 지금 보도블록 그 설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시간당 페이가 분명히 그런 사람들과는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열심히 육체적인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시간당 페이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은 부를 가져가고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부가 축적되는 게 적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것들, 트렌드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뭐 제가 대답 안 한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리 부분에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되어 가신 나이 유튜브 하시느라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웃으셨는데 저도 뭐 젊었을 때는 정수리가 어디 여기가 빠졌겠습니까? 나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고 그러는데 아직은 뭐 고등학생이시니까 이제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왜 어르신들이 저렇게 머리가 빠져 대머리가 되는 줄.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그게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나이가 들고 그래서 뭐 젊으신 분들이 그 나이 든 사람들의 얘기를 뭐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열라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치우고. 이거 좀 오늘은 좀 짧게 끝내서 그런지 라면이 많이 안 불었어요. 20분 얘기하고 그러면 혹시 라면이 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5분 정도 지나서 먹으나 20분 지나면 조금 면은 불긴 불어도 뭐 불어서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불지는 않습니다. 열라면이라 그래서 또 매울까 걱정했는데 이 앞에 엄청 매운 것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우 정말 불타는 고추 짬뽕 그거는 정말 먹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얼큰합니다 좀.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운 걸 좋아하긴 좋아하나 봐요. 제가 이거 하면서 알았는데 매운 컵라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하도 매운 거 먹다가 이 열라면 먹으니까 열라면이 좀 순하게 느껴져요. 술 먹고 그 다음날 먹으면 속풀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우, 시원하네. 의외로 얼큰한데요. 시원해요. 깨끗하게 다 비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재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요!